승무패 1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인 호셀루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호셀루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3경기에 결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스페인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호셀루 선수가 깜짝 복귀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부상 부위가 햄스트링 쪽이고 에스파뇰 쪽이 공개한 훈련 사진을 뒤져봐도 호셀루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마요르카전에는 부상 복귀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최전방 공격 쪽에서는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건재한 이 마요르카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호셀루가 결장한 최근 3경기에서도 1승 1무 1패로 비교적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홈 경기에서만큼은 마요르카를 상대로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싱겁게 에스파뇰의 승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5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 이기고 그 다음 원정 경기에서 패하는 이른바 퐁당퐁당 패턴을 4번 연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과연 퐁당퐁당 패턴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는 최근에 마요르카가 원정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승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에서 롱볼 정확도를 나타낸 지표인데 양 팀이 기본적으로 롱볼을 굉장히 많이 뿌리는 팀이고 롱볼 정확도 역시 마요르카가 7위, 에스파뇰이 8위로 굉장히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권이 양 팀 모두 좋기 때문에 롱볼과 제공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공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 팀 모두 세트피스 한 방이 나쁘지 않은 팀들인데 세트피스 수비력 측면에서는 에스파뇰이 상당히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올리고 장신 공격수 무리키가 마무리하는 마요르카 특유의 예리한 세트피스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제공권과 이 롱볼을 적극 활용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전술 상성적으로 우위를 논하기에는 어렵고 에스파뇰의 주포 공격수 호셀루가 또다시 결장한다는 가정하에 전방 공격수 무리키가 출전이 가능한 마요르카의 근소 우위가 점쳐지기 때문에 투포를 가실 분들은 무패를 추천을 드리고 에스파뇰의 라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와 마요르카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하나만 찍으라면 그래도 무승부에 가장 손이 가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빌라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톤 빌라의 에버튼 천정 면모와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우위를 고려를 한다면 원정팀 빌라 쪽으로 근소하게 끌리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이 됐고 그래서 2부 리그 썬덜랜드로 임대를 보냈었던 장신 공격수 심스라는 어린 공격수를 급하게 다시 불러들였는데 이 심스라는 선수가 2부 리그 썬덜랜드에서는 7골을 넣었던 선수인데 확실히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는
아직 4경기째 무득점이기 때문에 1부 리그의 벽을 어느 정도 실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스톤 빌라는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최근 리그 4경기 연속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에메리 감독 부임 이후에 출전 기회를 많이 잡고 있는 빌라의 미드필더 부엔디아 선수 역시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2경기 연속골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컨디션은 빌라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스톤 빌라가 에버튼을 상대로 7경기에서 5승 2무의 압도적인 천정 면모가 있다는 점 역시 빌라 쪽으로 가보고 싶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션다이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에버튼이 홈 2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모두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실점 경기를 홈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조금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8.04골로 낮은 팀이 아니었는데 실제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과거에 션다이치 감독과 번리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에버튼의 수비수 타코우스키 선수를 필두로 해서 에버튼의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조금은 살아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도 최근에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아스톤 빌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를 공략할 수 있다면 최소 무승부 정도의 에버튼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 리그 4연패가 없었는데 시즌 초반에 3연패를 당한 뒤에 4연패 문턱에서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4연패를 피했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즈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강등권 두 팀의 이른바 승점 6점짜리 맞대결에다가 최근에 감독이 경질이 된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한 혈투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두 팀이 모두 최근에 교체가 된 감독들이 흥미로운 점이 과거에 자신들의 팀이 잘했던 거를 부활을 시키겠다고 이 호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즈에 새롭게 부임한 하비 그라시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프리미어리그 와포드 시절에 1부 리그 잔류 경험이 있는 감독이고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 기조를 보여주면서 포백 전술, 특히 4-2-2-2 전술을 선호를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리즈가 갖고 있던 팀 컬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우스햄튼의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이 셀레스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센 휘틀 감독이 지향했었던 사우스햄튼 특유의 4-2-2-2 압박 전술의 부활을 예고를 했고 실제 직전 첼시전에서 1대0 깜짝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이 사우스햄튼의 압박 성향을 잘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이 기존에 굉장히 호전적인 스타일로 맞불을 놓는 구도가 나온다면 난타전 양상 속에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에이스 미드필더의 오른발 프리킥 감각이 물이 오른 상황이고 최전방에는 2m 장신 공격수 오누아추 선수가 영입이 된 사우스햄튼인데 이 오누아추 선수가 아직까지 득점은 없지만 확실히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 뚝배기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첼시전에서도 공중볼 경합 측면에서 이 오누아추 선수가 이 포스트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리즈의 수비진을 상대로도 충분히 지공 상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오누아추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을 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사우스햄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반대로 리즈 역시 돌격 앞으로 역습 한 방이 강점인 팀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기존 하센 휘틀 감독 스타일, 압박 스타일을 들고 나온다면 리즈에게도 충분히 사우스햄튼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역습 한 방의 기회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사실상 무승부로 승점 1점은 의미가 없는 강등권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승패로 갈라보고 싶고, 이미 맞대결이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레스터와 아스날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스터시티의 핵심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디슨 선수가 현재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레스터시티의 로저스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매디슨 선수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레스터가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매디슨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이 레스터의 공격 짜임새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메디슨이 결장이 된다면 공격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메디슨 선수가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스날전에 출전이 가능하다면 이 경기는 아스날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주 주말 리그 경기를 복귀해 보면 양 팀의 희비가 갈렸는데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맨유에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고 아스날은 빌라에게 4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 다만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0대3이 나왔지만 맨유를 상대로 전반전에 상당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으나 맨유의 대야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다소 운이 따르지 않았었던 경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스날은 경기 막판에 미드필더 조르지뉴 선수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상대 골키퍼의 뒤통수를 맞고 들어가는 다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터기 때문에 운이 조금 따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에 양팀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레스터가 충분히 아스날을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스날의 미드필더 조르지뉴 선수가 직전 빌라전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상대의 압박에 취약성을 보이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레스터가 최근에 전방에서 조직적인 압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레스터의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에서 아스날이 레스터에게 4대2로 승리를 거뒀을 때 두 골을 넣었었던 아스날의 공격수 제주스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스날이고, 최근에 제주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은케티아라는 공격수가 5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따라서 레스터가 만약에 메디슨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되면서 최근에 좋았던 경기력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레스터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레스터 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에 레스터가 2m의 장신 수비수 수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제공권을 강화한 측면 역시 레스터로서는 믿어볼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아스날의 승리로 가고 싶은 이유는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로저스 감독의 레스터를 상대로 5승 1무 1패의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한번 믿어보고 싶고,
특히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레스터 원정 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흐름을 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레스터도 올 시즌 실점이 많지만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15골이나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메디슨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4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공격력 통계인데 양팀이 기대 득점값,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값이 거의 18골에 육박을 하는데 노팅엄은 오픈 플레이 득점이 10골, 웨스트햄은 11골로 기대 득점보다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오픈 플레이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력이 오히려 노팅엄이 득점을 6골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4골에 그치고 있는 웨스트햄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오히려 노팅엄이 골 결정력이 근소하게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최고 짠물 수비팀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역시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7.48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4골로 하위권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노팅엄이 수비 쪽에 공백이 있는 편이긴 한데 이 나바스 골키퍼를 비롯해서 영입생 수비 자원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웨스트햄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온다면 최근에 노팅엄의 나바스 골키퍼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바스 골키퍼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노팅엄이 직전 경기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만 8경기 4승 3무 무패, 기본적으로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꼴찌 11경기 3골 25실점이라는 처참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소 불안한 점이 있는 것이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노리지만 우선 시즌 첫 맞대결에서 이미 노팅엄이 웨스트햄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다는 좋은 기억이 있고 노팅엄이 올 시즌 리그 2연무가 없었다는 패턴과 이 노팅엄이 여전히 원정 성적이 프리미어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3경기 원정 경기만 놓고 보면 원정에서도 1승 1무 1패로 경기력이 개선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왠지 지난 주말 울버햄튼 대 본머스 경기를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노렸다가 허무하게 본머스의 1대0 승리가 뜨면서 아쉬움을 삼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심하게 무승부로 이변을 노렸다가 허무하게 노팅엄의 승리로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웨스햄이 올 시즌 홈에서는 승률이 원정보다 훨씬 좋고 최근에 공격수 데니 잉스 선수를 영입한 상황에서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까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용한 공격 자원이 많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웨스트햄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카디스와 라요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근 오른쪽 측면 자원의 활약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 봉곤다라는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라요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측면에 팔라존 선수의 왼발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이 양 팀이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최전방 공격수 카메오 선수가 리그 6경기에서 최근에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영입생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라요에서 4경기를 출전했는데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팔카오 선수는 올 시즌 교체로만 15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2골밖에 넣고 있지 못해서 라요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라요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보다 나은 것이 바로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인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라요가 8골을 넣으면서 알메리아,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라요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 르젠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세트피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카디스와의 맞대결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뒀을 때도 이 프리킥 한 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2골을 만들어냈고 직전 라요가 세비야와 비겼을 때도 세트피스로 이 르젠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카디스를 상대로 이 르젠 선수를 필두로 한 라요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라요 같은 경우에는 카디스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방 공격전들의 골 결정력이 아쉽고 그에 반해서 카디스는 최근에 홈에서 8경기 3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발을 세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라유가 특유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경기는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또다시 라유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면서 허무하게 카디스에게 일격을 맞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카디스가 홈에서만큼은 라요 상대로 2승 2무로 패배가 없었던 만큼 카디스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팀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승부로 한번 이변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라요가 올 시즌 패턴적으로 리그 3연무가 없었다는 점과 카디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8경기나 무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패 행진이 한번 끊긴다고 본다면 무승부보다는 양팀의 승패로 한번 갈라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본머스와 맨시티의 경기인데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본머스는 홈에서 실점이 20골이 줄어들고 맨시티는 원정에서 득점이 22골이 감소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지난 노팅엄 원정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을 때와 약간은 비슷한 구도처럼 통수를 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주중 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 원정 여파로 맨시티가 체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질병 여파로 라이프치히 원정에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도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맨시티의 주포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모든 대회 6경기에서 한 골로 주춤하고 있는데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결장하는 경기에서는 홀란드 선수의 존재감이 더욱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본머스는 최근에 리그 4경기 1승 2무 1패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영입생 공격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결장을 하게 된다면 맨시티가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1대1로 덜미가 잡혔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패턴적으로 올 시즌 맨시티가 리그 2연무가 없었고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과연 맨시티가 모든 대회 3연무를 거두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충분히 상황적으로 봤을 때 독식픽으로는 무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배당적으로도 봤을 때 동일 배당이 한번 무승부가 떴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12번을 맞붙었는데 12번 모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굉장히 천정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2회 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전해드렸고 나머지 경기는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